만약에 내가 젊은 몸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젊은 몸으로 150세까지 사는 것이 바로 역노화인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가까운 미래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하나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휴에 읽으면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역노화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질병도 바뀌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미래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요. 제가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은 노화를 막는다 라는 뜻으로 항노화라고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이 노화를 멈추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안티에이징 시대에서 노화를 역전시키는, 그러니까 더 젊어지는 역노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역노화, 리버스 에이징 혁신이 불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건강의 법칙이 바뀌고 있어요. 건강의 법칙 첫 번째, 노화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노화도 치료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노화, 그러니까 늙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MIT, 스탠퍼드 대학교 등 전 세계 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 과학자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고요. WHO는 결국 국제질병분류에서 노화의 확장 코드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화와 관련된 신부전, 노화로 인한 폐질환처럼 노화도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한의사인 저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똑같이 늙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나 평소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노화되는 속도가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심장의 노화가 가장 빨라서 심장의 기능이 다해서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폐의 노화 속도가 빨라서 결국은 폐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법칙 두 번째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을 노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노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노화가 진행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 그러니까 수명을 다한 세포가 좀비 세포처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관찰되고요. DNA 가닥의 그 끄트머리에 텔로미어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DNA 가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도 빨라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노화 과정에서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징들, 즉 세포 손상이 축적되는 것을 노화라고 한다면 세포 손상이 많이 축적된 사람의 나이와 조금 축적된 사람의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출생을 기점으로 살아온 그 시간적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시간적 나이는 47세라 하더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37세인지 반대로 57세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법칙 세 번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100세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평균 150세, 길게는 2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그렇게나 오래 살 수 있다고 막 기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여생을 보내거나 기저귀 차고 지내는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젊은 몸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젊은 몸으로 150세까지 사는 것이 바로 역노화인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지금 어떤 역노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진단 분야인데요.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검사 중에 하나가 대장 내시경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알약 하나로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미국의 매드크로닉이라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필캠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알약 같은 모양의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삼키면 위장관을 지나가면서 내부를 촬영하고 자기 임무를 다 마치면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섭취형 장 내시경입니다. 현재는 비용이 $500, 그러니까 한 60-7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경이로운 일은 이런 섭취형 기기뿐만 아니라 심박수, 혈압, 심장 위험 징후를 체크하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콘택트 렌즈도 착용하면 망막이나 황반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 또 칫솔, 변기에도 진단 기능이 있어서 구강과 장내 세균의 변화를 감지하고요.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체온, 호흡, 기타 신호들을 모니터해서 건강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신체 인터넷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 데이터가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떤 부위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리 감지하고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진단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또 다른 영노화 기술이 있는데요. 정밀의학입니다. 이제까지는 약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정해진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약이 듣질 않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상황들이 생겨났는데, 개인의 특성에 정확히 맞춘 약물 조합으로 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 치료제 등에 국한되어 있지만 보편화된다면 치료율이 대폭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영노화 기술로는 유전공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장수를 담당하는 장수 유전자를 삽입해서 젊어지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치료로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새롭게 재생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영노화 기술들을 통해서 30세의 몸으로 150세까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책을 쓴 저자는 과학자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헬스케어 시장에 투자하는 사업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신뢰가 가는 면이 있어요. 전문가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때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업가는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영노화의 시대가 머지않은 10년 후, 20년 후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영노화의 부작용은 없을까? 사람이 너무 오래 살게 되면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또 어떤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부자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로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더더욱 가난해지는 시대가 되는 건 아닐까? 유전공학은 유전병을 퇴치하는 데도 쓰일 수 있지만 뛰어난 아기를 만들어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로써 계층 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분명한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늙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질병과 노화에 대한 건강의 법칙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의 법칙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음식으로 식취하고 내 몸에 맞게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휴식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노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노화가 진행될 때마다 노화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관리를 잘한 사람은 투자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관리를 안 한 사람은 그만큼 투자 비용과 수고로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꼬박꼬박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식치하는 방법,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고 따로 식치 상담소를 통해서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는요,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건강의 주체가 되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또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에서 공부 많이 하셔서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9월 달부터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벤트 3탄으로 여러분께 영노화 책 선물 드리려고 해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해서 저희가 10분께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